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오늘의 공급인데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선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있어. 그러니까 공급 여건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생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내기 위해 하는 거잖아. 생산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이윤이라는 개념은 이 이윤은 사실은 시장 가격에서 뭐를 빼줘야 돼?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원가를 빼줘야 되겠지. 이 원가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생산 요소들이야. 그럼 생산에 필요한 요소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원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운송비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인건비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 등등등을 뺀 원가를 뺀 시장 가격에서 뺐을 때 남는 것이 이윤이야. 그러면 보통은 이윤을 크게 하고 싶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공급 조건이 좋아진다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어. 이 원가가 줄어들어. 그러면 내가 이윤이 커지니까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증가시킬 수 있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야. 우리나라 공업 형태는 가공무역이야 하는 말 들어봤니? 이 가공무역이라는 건 뭐냐면 원료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천연자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그 수입해온 애들을 높은 기술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띄용하고 만드는 게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고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원료가 싸게 들어오면 싸게 들어올수록 이윤이 커지는 거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생산 요소의 그런 가격도 원료의 가격도 싸졌어 갑자기. 어디서 발견이 돼가지고 뭐 철광석이 3배 양이 생겨가지고 철광석 가격이 싸져? 그러면 우리나라 제철 같은 거 만들 때 유리해지는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요인은 역시 이런 거야. 생산 기술이 발전을 했어.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하루에 50개를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을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2배, 뭐 100개를 생산한다. 그럼 역시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생산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 미래에 가격이 하락될 거야, 분명히. 이 상품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야. 신제품이 나오고 신기술이 들어가서 이 제품은 아예 탈바꿈될 예정이야. 그러면 기존의 거는 어떻게 될까? 가격이 엄청 떨어질 거고 잘 안 팔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공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이렇게 공급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 발생을 했을 때 뭐는 가만히 있는다? 뭐는 가만히 있다고 가정해 수요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면 무슨 색 곡선만 움직이면 될까? 파란색만 증가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파란색 곡선의 변화를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곡선이 나타나죠. 그러면 기존의 시장 가격과 거래량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장 가격은 이렇게 보세요.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늘어나요. 일상에서도 그렇잖아. 상상해봐. 기술력이 좋아져서 어제까지 50개만 팔았던 물건들이 100개가 됐어. 근데 수요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는데 공급이 많아진 거야. 그러면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될 수 있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거래량 자체가 어떻게 돼? 늘어나지.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균형 가격의 하락과 균형 거래량의 증가라는 변동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해되세요? 요거 반대도 할 수 있겠지. 반대 해볼게. 자, 이번에는 얘들아 공급의 감소 요인이야. 공급 감소 요인 첫 번째는 이번엔 반대야.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천연가스니 밀가루니 엄청 올라. 그러면 이런 상황은 생산 요소가 계속 비싸지는 상황이니까 공급의 규모를 늘릴 수 있어? 줄일 수밖에 없어? 줄일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그쵸?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야. 얘네들은. 그 다음 두 번째, 공급자 수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지.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이 도산 망하겠지. 그러면
A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5개였는데 2개가 망했어. 그러면 당연히 공급 조건이 어떻게 되니?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상황들이 공급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무슨 색 곡선만? 파란색 곡선만. 이번엔 어느 쪽? 감소는 왼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파란 곡선이 이렇게 노란 곡선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보세요. 새로운 시장 가격이 만들어져. 그래서 기존에는 가격이 P0이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거래량은 어떻게 돼? 줄어들게 돼. 생각해보면 공급 조건이 나빠졌어. 근데 수요는 그대로야. 사겠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그대로인데 팔려는 물건 자체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가격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양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거래량도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균형 가격의 상승과 균형 거래량의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이지. 이렇게 된다고. 이 가격 변동 이해하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수요의 변동과 성화야 일어나. 오늘 안에 공급의 변동을 따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첫 번째는 얘들아 둘 중에 한 조건만 변화시킨다고 했어.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문에 이거는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야,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야를 먼저 캐치를 해야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게 플러스 방향인지 마이너스 방향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시면 된다. 그 문제풀이 방식이 80페이지 교과서 보시면요. 맨 아래에 단계가 나와 있어. 그 밑에 단계가 나와 있거든. 요 80페이지